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연일 지금 이뇨한 혁신위, 이뇨한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의 발언, 이게 여러 가지로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 앞두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하느냐, 특히 신당 창당설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혁신위로 시작되는 국민의힘의 변화의 모습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계속해서 이뇨한 혁신위의 행보에 대해, 또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뇨한 위원장이 지금 언론 보도나 인터뷰 이걸 보면 영남에 있는 중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스타들이 서울로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급한 이름들이 김기현 대표, 주호영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뇨한 위원장이 내 개인 의견이다 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무게감이 있는 것이죠. 또 위원장의 의견들이 혁신이 논의 과정에서 다 논의가 되고 그게 혁신 안으로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천 룰까지는 세팅이 안 되겠지만 혁신위에서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남 중진 의원들 서울 수도권 가야 된다, 이 방향. 그리고 수도권 이 출마하는 스타 의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 빈 공간, 영남 지역에는 또 어떤 인물들이 올 것이냐, 이게 좀 맞물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뇨한 위원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스타가 있느냐 영남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영역이긴 하지만 딱 들었을 때 서울에 와서 당선될 만할 그런 영남권 의원들이 저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김기현 의원도 지금 울산에서는 다선 의원이지만 서울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 결과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글쎄요. 이게 취지는 좋아요. 중진 의원들이 이제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니까 서울 수도권 가서 붙어봐라, 세게 싸워봐라. 근데 그거는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곳에 다선 의원들, 특히 기득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남권 의원들 가라라는 거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이 좀 바뀌고 있네, 중진 의원들이 솔선수범 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아니 그동안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은 영남에서 활동을 해오던 의원들 다 이제 물갈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영남권 이 기반을 하고 있는 그런 이 현실에서 반발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원내 111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영남 의석 65석 가운데 56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반 이상, 절반 이상이 영남권 의원인데, 글쎄요, 경북의 영남, 경남, 경북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된다. 그래요. 주호영, 김기현 이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준석 전 대표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하면 이뇨한 혁신위가 크게 두 가지를 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 영남 이른바 물갈이 그 얘기, 그 다음에 수도권 어떻게 할지, 서울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좀 가는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게 영남 의원들 물갈이, 국민들이 볼 때는 기득권은 포기하는 모습이니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냐라는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은 이른바 친윤 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함께 해왔던 핵심 세력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과연 이 영남 지역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거든요. 아마 검사 출신이나 아니면 이른바 친윤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오게 된다. 이건 국민들이 볼 때 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영남에 있는 의원들한테 방빼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김기현, 주호영 콕 집어서 두 사람 이름도 나오고 사견이지만은 영남권 스타들이 서울로 가라라고 한 거는 평가받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 당사자들은 지금 부글부글 할 수도 있습니다. 영남 중진 의원들은 부글부글 할 수도 있어요. 하태경 의원이 부산 포기하고 나오면 당선될 만한 그런 걸 포기하고 서울로 출마한다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 뭐 당선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부글부글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최고위원 등등에서 대사면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 윤석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했고 본질이 그게 아니다. 모욕주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던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아니 나는 총선에 출마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실 이 대사면을 받아들이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게 깔려 있는 거냐면 당 윤리위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얘기가 선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나 홍준표 시장은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 대사면 우리는 한다. 이렇게 단합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받은 건 저쪽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한 알리바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1호 안건으로 혁신위가 내놓는 이 안건 자체가 당사자들과의 조율도 없이 시에 베풀듯이 그리고 당사자들한테 모욕 주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도 이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는 듯한 포용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에 대한 반감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용기 있게 깨고 내가 혁신위가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겠습니다 나가는 것도 당 내부에 있어서는 좀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혁신위가 혁신한다는 게 당에 있는 사람들 보여주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른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런 디딤돌이 있는 것인데 이거는 당 내부 당원들의 비판도 받는 건 그거는 차치하고 하더라도 밖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 당사자도 반발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러한 건으로 이게 맞느냐. 차라리 이태원 참사 추모대에 대통령이 가야 된다. 또 최상병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된다. 특검 받아야 된다. 외화부역 풀어줘야 된다. 이 홍봉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이거 철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정책적인 제안이 1호 안건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인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맞지 않다. 이 모습이 결국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변하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너 사면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냐. 이거 맞지 않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이죠. 또 홍준표 시장이 좀 전에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내가 이 당을 30여 년간 지켜온 본류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치면서 당원들을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세상 모르고 날뛰어본들 내년 총선 후면 니들은 국민들이 정리해준다. 총력을 다해도 이기기 힘든 총선을 앞두고 갈라치고 내치고 한 줌도 안 되는 무능한 니들끼리 무슨 큰 선거를 치르겠나? 나는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 혁신의 본질은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도부 총사퇴하고 새 판을 짜야 했는데 고만고만한 니들끼리 이 난국 돌파가 가능하겠나? 나는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 되지만 니들은 영문도 모르고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신세라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세게 썼습니다.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분노한 그런 홍준표 시장의 심정을 이 글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혁신의 본질 이걸 비켜나 있다는 거죠. 지도부 총사퇴하고 새 판을 짜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고 그게 혁신의 본질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세월 참고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총선 후에 새 판을,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지도체제로, 국민의힘의 모습으로는 내년 총선에 참패다. 이렇게도 예측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자, 홍준표 시장의 예언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 판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혁신이 등장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당을 좀 분열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국민의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 사면하겠다라고 카드를, 혁신위한 1호 카드를 던지면서 신당을 만들 것 같은 이준석 전 대표 막아보려고 하는 것도 느껴지고 있는데, 오히려 혁신이 1호 안건, 이게 대사면안이 당을 더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의힘, 글쎄요, 혁신이 내용, 또 이걸 둘러싼 파열음, 이게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홍준표 시장도 지적을 했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왜 졌냐, 그 진단을 정확히 해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진단 당연히 표를 못 얻었고, 중도 또 진보 진영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계속 과반 이상, 60% 가까이 계속 부정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여론이 선거, 보궐선거 통해 확인됐는데 어떻게 지금 새롭게 할 것이냐, 그건데 틀렸다는 거예요. 홍준표, 이준석 두 전직 대표들의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혁신위는, 이뉴한 혁신위는 계속 직진하는 모습이고, 자, 간단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당내의 긴장감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또 세게 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반응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뉴한 혁신이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박정호TV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